오늘은 한국을 예언한 예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지학의 창시자이자 유럽의 대신비가로 발도르프 대안학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1920년 슈타이너는 공산주의는 약 70년간 존속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1917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된 소련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991년, 누구나 알다시피 소비에트 연방은 붕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작고하기 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 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루돌프 슈타이너의 제자인 일본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는 일본이 성배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문헌과 정보를 통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로 다른 외세가 침략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징이 있고 오히려 일본이 침략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강함에 굴복하는 민족으로 자신보다 강한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였고 왕과 칼의 복종이 당연한 것으로 폭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본은 성배의 민족이 아니라는 생각의 다카하시 교수는 극동을 샅샅이 살피다가 한국이 성배의 민족임을 알게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바다와 가깝고 대륙과도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부터 외세의 침략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또한 조선 말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백성들은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광복 후에는 이념 대립의 피해자로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한국이 슈타이너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한 다카하시 교수는 충격이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김지하 시인에게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같은 사실은 특정 종교 집단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예언 자체는 사실로 다른 예언들과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세계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의 한국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의 선진국들도 앞지르고 미국과 견줄 만한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예언은 여러 예언가들과 정치, 경제, 군사 전문가들의 예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에서는 일본과 중국은 몰락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미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된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태풍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8년부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세계의 경제를 휘청이게 했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언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관점이 많았습니다. 몇몇의 종교적 예언을 보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 천사가 50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주며 북한의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 세대의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다. 현재 남한 사람들은 통일 후 북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경제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얘기했으며 하나님이 경제의 영을 남한에 주실 계획이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한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신기술을 주시고 많은 나라에서 이것으로 인해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길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비 객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이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이다. 또한 통일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지역이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올 혼돈의 때에 국가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한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열강의 억압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두 나라는 권위에 대해 놀랄만한 경의를 표해왔고,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무법이 성행할 시기에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주역에 근간을 둔 한국의 예언가 이해수는 19대 대선은 물론 몇 차례의 대통령 당선인들을 맞춰 유명세를 탔는데요. 1904년부터 1911년까지 1만 5천여 마리의 바다사자 강치를 일본 어민들이 잡아갔습니다. 일본에 의해 씨가 말라버린 강치의 원한으로 일본의 기운을 제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 동도 선착장 서쪽 난간 안내판 옆벽면에 독도 강치 기원 벽화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4년 갑자년에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위의 예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해수의 예언처럼 2024년에 통일이 된다면 2024년 이후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설득시키는 예언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전문가들이 예언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정보회사 스트래포의 최고 경영자이자 최고의 지정학 전략가로 명성을 떨쳐온 조지 프리드먼이 한국이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확산 등 각종 악재를 맞았지만 번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프리드먼은 1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주요 축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미국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근원적 동반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코소보 전쟁과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예견하여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데요. 그의 싱크탱크 스트래포는 미국 방부를 포함해 각국 정부와 포춘 500대 기업이 주 고객입니다. 또한 그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220만여 명의 유료 회원이 접속해보고 있으며 미국 방부는 얼리버드라 불리는 조간 브리핑에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읽고 주요 국가의 발전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분석합니다. 때문에 그의 예언은 다른 예언들보다 신빙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에도 계속 번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최대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초강대국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막강한 해군력으로 장악해 자유로운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자국 시장을 개방해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한 이유는 원활한 에너지 수급이었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원유값이 올라가 세계 경제가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대 자유무역 최대 수혜자인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해 더 이상 중동 등지에서 에너지 수입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중국은 빠르게 몰락한다는 게 프리드먼이 내린 결론입니다. 현재 한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은 전적으로 미국 시장에 의존해온 수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미 해군을 대체해 중동 등의 에너지 수입처를 확보할 만한 해군력도 없습니다. 여기에 홍콩 시위 등 지역 분열, 코로나19 타격 등이 2020년대 중국 하락세를 부추깁니다. 반면 202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권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권으로 부상합니다.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했고 이미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에서 세계 최대의 교역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추후 과제는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게 프리드먼의 견해입니다. 프리드먼은 향후 10년간 가장 활력 넘치는 경제권이 될 미국은 한국 경제의 필수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최대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프리드먼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패권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내 우려는 한국이 더 취약한 경제권을 번영해 근본으로 삼고 미국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안보 경제적 핵심 이익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정학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매년 국방비를 거의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 군사력 랭킹이 집계한 2020년 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매년 그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엄청난 속도로 양과 질의 군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서 조지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 100년 후에서 일본은 리더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국민으로 리더십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생명선인 해상교통에 접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선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시 공격적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은 힘을 회복하면 필연적으로 해군력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에 대처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을 높이는 모습, 그리고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공격 가능한 국가, 즉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모습은 위에서 언급된 예언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시아의 강국으로 커가는 한국을 방해할 것입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기 위해 힘을 키워가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